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사실 대우를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너희들은 대우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알았죠? 오케이. 물론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대우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풀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방법을 일부러 제시한 것 같기도 해요. 알았죠? 대우를 이용해보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야? 이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기 쉽든 어렵든 일단 하라고 할 때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어려워서 대우로 가는데 대우 명제를 먼저 쓰고 나서 고민을 한 거지. 두실수 대비, 이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 범위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주어진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건들면 안 되고요. 대하여 뭐한다? 제곱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거꾸로 작다이면, 그러면 x 더하기 y도 2보다 작다이다 라고 바꿔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다음 문제. 그럼 이 녀석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이 4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이 녀석은 일단 제곱부터 풀어줘야겠네. 제곱이 4보다 작다. 어떻게 풀어주는 거예요?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되는데, 맞지? 그게 다니? 아니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거 조심하자.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어진 범위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주면 x 더하기 y라는 문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가지고 보니까 어머 2보다 작다의 범위에 속한다. 진리집합의 포함을 보니 얘가 여기에 속하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서술형 문제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어야 돼요? 라는 질문은 아직까지는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생각을 할게요. 알았죠? 얘는 지금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할 줄만 알고 대를 이용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만 좀 알아도 사실은 이 문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증명하시오가 나오게 되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골라주고 그 중에서 나오니까 이거 풀어봐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너희들이 할 줄 아는 정도로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전에 말했듯이 증명 문제는 분명히 서술형 대비해서 학교 시험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해봤자 어차피 뭔가 기억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그냥 가볍게 해보는 정도에만 조금 목적을 둘게요. 알았죠? 32번으로 가보자. 어이구, 32번으로 가보자. 이거는 내가 지난번 했던 거랑 조금은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가 밝히고 싶은 내용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당연히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일단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5 더하기 루트 2도 무리수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라고 했어. 얘들아, 증명을 해보자.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 귀류법 증명은 내가 뭐라 그랬어? 얘가 무리수이면 얘가 무리수이다 해서 얘만 부정하라 그랬지. 기억나? 기억나? 명제의 부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고기 들어봐요. 고기 들어봐요. 귀류법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자, 기억해놔. 어느 한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참거짓인 명제 아무거나 얘기해봐. 이놈의 대우 명제 뭐예요? 참인 거 알고 있죠? 근데 하나 더 알아두세요. 부정인 명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을 해서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게 만약에 거짓이면 본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규례법의 가장 큰 틀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결론이니까 이 녀석을 뒤집어 보자. 5 더하기 루트 1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죠. 뭐야? 오케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얘는 유리수와 얘는 유리수는 유리수이고, 요들은 뭐 하면 되겠네? 유리수끼리 더했어요. 유리수끼리 더했잖아. 유리수끼리 더하면 뭐 나와야 되더라? 이건 상식. 유리수와 유리수의 합은 유리수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무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지만 유리수끼리의 합은 무조건 유리수가 됩니다. 알았죠? 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유리수이다.
선생! 루트는 유리수라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 가정에서 루트가 무리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다. 그럼 뭐야? 이 유리수라는 가정 자체가 틀렸지. 그치? 그럼 뭐 해? 유리수가 아니네. 그래서 무리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래서 몇 번이야 이게? 32번. 순서대로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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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수, 무리수.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요. 다음 몇 번? 37. 증명은 끝난 것 같은데. 맞네. 이거 항상 오는 거. 야이씨 미친놈아! 이건 너 이 새끼야. 너 제대로 안 했지? 너 솔직히 말해. 너 숙제 안 했지? 아니 난 건 아니고 이쪽 안 했지? 안 했는데 그냥 질문한 거지. 티 나, 인마. 이게 안 풀리는데 그 앞에 것들은 어떻게 풀었다는 얘기야. 제일 기초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질문이라면 너 35번, 36번, 38번 다 질문했었어야 돼. 어? 티 나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강정아 씨. 내가 매일마다 숙제 검사하고 매일마다 책 살펴보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고등학생들 대고 하면 내가 믿고 넘어가는데 티가 난다. 알았어?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무조건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1번은 좀 헷갈릴 수 있어. 큰 거 제곱하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수와 같은 양수일 때 하는 얘기예요. 자연수 정수가 문제가 아니라 양수일 때는 맞아요. 근데 제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 예시를 들어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야. 제곱하면 9고 25입니다. 틀리는 예시가 있다, 그치? 알았죠? 음수가 섞여 들어가는 순간 거짓됩니다. 조심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네. 그 다음에 3번 가보자. 뭐야? 양변에 똑같은 C를 더했습니다. 원래 성립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에다 양변에 C를 더했어. 그 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뭐든 0은 아니고 양수든 음수든 뭐든 더해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왼쪽으로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4번은 틀렸다, 그치? 4번, 5번은 다시 한번 잘 보자. 0이 아닌 C를 양변에 똑같이 곱하거나 양변에 똑같이 나눈 걸 의미합니다. 근데 부등한 방향 무조건 유지된다는 보장 없다, 그치? C가 양수면 맞아. C가 음수면 틀렸잖아. 제일 기본적인 성질. 그럼 마지막 2번. 2번은 상식으로 기억해두세요.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이건 잘 기억해놔. A,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잖아. 역수들끼리 비교하면 부등한 방향 거꾸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알았죠? 얘가 3이고 2야. 3분의 1, 2분의 1은 2분의 1이 더 크잖아. 알았지? 양수끼리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경우에는 틀렸어. 물론 거꾸로인 상황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양수와 음수일 때는 이게 아무리 뒤집어 봐야 양수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한 그대로예요. 음수가 섞여 들어가면 역시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양수일 때는 부등한 방향 거꾸로 간다.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정원아 됐니? 48번 갑니다. 허이.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얘들아,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너희들이 아직까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 기본적인 풀이로 넘어갑니다. 얘들아, 여기서 최소값을 찾으래. 어떻게 최소값을 찾아야 돼?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식의 생김새를 잘 봐야지. 근데 이거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A와 A분의 1, B와 B분의 1 역수인 게 보여. 그럼 뭐 역수의 합의 최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계를 써야 된다라는 느낌은 받아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라서 저 A분의 1과 A가 만나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분배하자는 얘기지. A 분배하세요. 2B 분배하세요. 끝났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었던 저 자식은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2A에다가 5를 더한 녀석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래. 최대 최소 찾자. 뭐 하자? 산술계를 써보자. 산술계를 써봅니다. 산술계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얘만 가지고 보면 어때? 크고 같을 거야. 2루트 둘이 곱한 거 얼마? 뿅뿅뿅뿅. 그냥 각각 A분의 2B, B분의 2A. 글씨 조금만 성의 있게 써줄게요. 으짜
A분의 2B B분의 2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여기서만 성립하는 거고 지금 내가 가린 거 누구 있었어? 플러스 5가 있었다 그랬지. 플러스 5는 이 항상 성립하는 빨간색 부등식 절대 부등식 산술기하 평균에다가 양면에 5를 넣어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둘이가 똑같으니까 양면에 5를 더해서 만든 거예요. 알았니? 예, 가자. 2루트 둘이 곱하면 4 얼마예요? 9가 되겠네. 되니? 답은 4번. 요 문제 별표 쳐놔.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2번, 53번 갈 건데 52번부터 갈까? 53번부터 53번부터 가자. 얘들? 이거는 사실 수학 상을 하고 나면 좀 더 쉽게 풀리기도 하는데 일단 그거는 건너뛸게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어느 4,6을 지나는 직선. 지나는 직선. 지난다. 뭐야 돼? 대입하면 성립한다. 맞지?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자. 뭐예요? A분의 4, 6분의 6. 는 1입니다. 됐니? 6분의 6이 아니구나. B분의 6. 됐니? AB에 대한 식 하나 찾았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4,6을 지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지난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할 때 OBC의 넓이. 얘들아, X좌편, Y좌편 나오고 직선 나오고 삼각형 OBC, OAC, 뭐 OAB 이런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누구? X좌편, Y좌편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밑변과 높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뭐 해주면 돼? Y에다가 0을 넣어서 이 점의 좌표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그 Y좌표가 곧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Y좌표를 했나 내가? X좌표. 알았죠? Y에 빵 넣어보세요. X좌표 얼마야? A. 되니? 얘는 A, A고요. C는 B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X에 0 넣어. 되니? 드려. 되니? A. 얘 얼마야? B. 얘 얼마야? A. 삼각형 OAB, OBC의 넓이 구해봐. 어머, 뭐 좀 이상한데? 최소를 구하라고? 이거구나. 2분의 1 A 곱하기 B의 뭐예요? 드니? 네. 뭘 줄게? 합을 줄게. 뭘 구해봐? 곱의 최대 최소 구해봐. 무슨 공식?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갑시다. 이 녀석은 표현화 될 거야. 이레트들이 이렇게 된 거보다. 됐죠? 얘 얼마? 1.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가지? 루트 안에서 이 루트 이걸 끄집어낼까? 됐니? 그러면은 이게 됩니다. 얼마야? 이게 되겠는데 96.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2분의 1 AB의 최소값. 2분의 1 AB의 최소값은 AB의 최소값을 구해서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되겠다, 그렇지? AB는 96보다 큰 거니까 등호 어디 갔어? 그거 같은 거니까 오케이? 최소값 뭐겠네? 슉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정원아 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자, 산술기하 평균 진짜 어려운 거 아니다. 곱을 줄게 합의 최소 구하기,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하기, 또는 뭐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고 물어보는 게 귀찮으면 합을 줄게, 합과 곱 둘 중에 하나를 줄게, 다른 두 개 하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 라고 한마디 기억하세요. 알았죠? 한마디 구분이 안 가면 마지막 52번 갑니다. 52번 별표, 이거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가장 쉬운 활용한 문제라는 얘기고 이거는 설명할 게 아니야 사실. 이해됐어? 가본다.
넓이가 최대가 된다. 농부가 사용한 철망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야? 철망 어떻게 휘어를 낼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치? 그치? 어떻게 할게요? 아니야. 이렇게 하겠다. 되니? 그럼 이 전체, 이 뭐야 이게? 이걸 뭐라 부르지? 아, 우리. 전체 우리의 길이들을 한번 더 해봅시다. x 몇 개? 2개. y 몇 개? 5개. 되니? 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 길이에 대한 얘기. 되었음. 오케이? 그리고 우리의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중 짧은 것이 70. 얘가 70의 얘기인가? 괜히 이거 했나? 뭐야 이게? 우리의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중 짧은 것이 70일 때.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건 일단 가면 내버려 둬보자. 둘 중에 뭐가 짧은지 모르니까. 알았죠? 그림상으로는 y가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y가 짧을 수도 있긴 하잖아. 그치? 정말 맞니?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보래? 길이가 일정하다. 아, 이거구나. 길이가, 잠깐만. 이걸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 좀 고민 좀 해볼게. 아, 이거구나. 자, 봐봐. 얘가 일정 길이의 철망을 가지고 뭐 쪼갰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 일정 길이가 주어졌니, 안 주어졌니? 주어져 있진 않았지만 어느 하나의 상속값일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꾸로 잘못 봤네. 넓이가 최대다라고 했잖아. 넓이 얼마야? 됐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합, 곱, 한솔대. 갑시다. 2x 더하기 5y는 표현할 거야. 2루트에 둘이 곱해놓은 보다. 됐나요? 근데 우리는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었거든.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 언제? 짧은 게 60일 때 지금 그림상에서 뭐가 짧아? y가 짧다, 그치? 오케이? 여기겠네요. y가 이거 아니라 70. y가 70이 된다고 할 때 그때가 최소입니다, 이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 잘 읽어봐. 바깥쪽 직사각형 이거에 가로 세로 중 짧은 것이 70일 때 그때 우리 전체의 넓이가 최대입니다 라고 하잖아. 짧은 것이 70일 때 넓이가 최대. 짧은 것이 70일 때 넓이가 최대. 맞니? 뭐뭐뭐뭐 할 때 등호가 성립. 이 얘기야. 최대 최소는 등호가 성립이니까. 오케이? 여보세요? 네, 등호 성립하자. 둘 갖다라고 하면 된다, 그치? 이렇게 통째로 갖다고 가는 겁니다. 별도로 x와 y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로 세로 중 짧은 것이 70. 얘가 전체적으로 짧으려면 얘가 뭐라 쓴 거야 이거?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둘이 같아지는데 얘가 70일 때 얼마야? 500. 350이다, 그치?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350이다, 그치? x는 뭐가 되는 거야? 300. 미쳤나봐. 170. 왜 이러는 거야? 175가 된다, 그치? 되었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래? 철망의 길이를 찾아줬어요. 오케이? 이 길이 찾아주세요. 끝. 5y는 뭐야? 똑같이.
알았나요? 다음에 3번. 여기까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이제 이거는 사실 잘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았어. 오늘은 그냥 함수로 넘어갈게요. 넘어도 되겠니? 잠깐 쉬었다 하지 않아도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말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벌써 뭐 끝나가네. 잠깐만. 혹시 위에 거 푼 사람? 밑에 거 푼 사람? 밑에 건 보통 풀어야 되는데 오늘 숙제 풀이에서도 나왔던 건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하시면 됩니다. 맞죠? 1 36 37은 따로 쓸게요. 누구? x분의 4 9x. 오, 산술기야. 둘이 곱합니다. 그 밖에 따로 37이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49.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맞게 푼 겁니다. 근데 위에 걸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냐면 이거를 전개 현실적으로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이거든. 그럼 전개하지 않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전개가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쓸데없는 연산 아니라 그랬지. 아까 거기서도 그 정규 수업 때도 했지. 쓸데없는 연산 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곱했어요. 둘이 곱했어요. 둘이 곱했어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결국 뭐보다? 어때? 근데 이 풀이를 알려주고 나면 애들이 이제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선생님, 그럼 이것도 전개하지 않고 풀 수 있나? 도전을 해보는 거야. 갑니다. 식 다시 쓸게요. 야, 이렇게 풀 거면 그럼 아싸리 이렇게 풀자 하면서 애들이 그럼 어떻게 돼? 됐죠? 갑니다. 4 2 3 6 뭐 이렇게 나오죠. 맞죠? 24보다 큰 것 같은데 쟤는 49라며. 여기서는 23인데요. 뭐지? 저게 맞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풀이다, 그렇지? 왜 틀렸을까? 방금 얘가 하는 대로 해서 똑같이 풀었잖아. 따로따로 했잖아. 전개하지 않았잖아. 물론 전개할 수 있는데 전개할 수 있지. 근데 전개 안 하고 푸는 풀이가 선생님 그러면 이 풀이 틀렸잖아.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역으로 질문합니다. 얘는 틀렸는데 얘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풀이가 맞는 거고 이 풀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틀렸으며 왜 저 맞는 풀이밖에 못 쓰니? 위에 거는 저게 되는데 밑에 건 왜 이게 안 되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뭘 찾고 있어? 최대값, 최소값 찾고 있잖아요.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 산술기하에서 뭘 구하고 있는 거냐면 등호가 성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되고 이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둘 중 하나가 상수로 정해지잖아. 맞지? 그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합이 주어져 있었다고 쳐. 얼마야? 6이라고 쳐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 루트 AB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소리 꺼라. 루트 AB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럼 AB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아, AB의 최대값은 AB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최대값이 얼마? 9라는 걸 찾는 거지. 맞지? 그 9는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더해서 6이다. 그럼 뭐야? 각각 3과 3이었단 얘기네. 그래서 곱해보면 아, 9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찾고 싶은 최대가 될 때라는 거는 결국 등호가 성립할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 잘 봐. 저 녀석은 등호가 성립하니? 셋 다 최소값, 최소값, 최소값이 나올 때 최소값이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성립할 때, 성립할 때를 풀고 있는 거다, 그치? 맞아요? 그럼 위에 거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저 위에 B분의 A와 C분의 B가 같을 때. 그치? 그럼 뭔데 결국? 크로스로 곱해주면 B제곱은 AC일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C제곱은 AB일 때고 여기도 마찬가지. A제곱은 BC일 때야. 이거 세 개 다 표현을 해주면, 풀어주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게 나와. 오케이? 그러면 이걸 만족하면 얘도 최소 나오죠. 이거 만족하면 얘도 최소 나오죠. 이거 만족하면 이거 최소 나오죠. 즉 동시에 최소, 최소,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값이지. 근데 여기는 잘 봐. 잘 봐. 이게 최소가 된다, 최소가 된다. 각각을 따로따로 풀었어. 얘 최소가 되고 싶어. 둘이 뭐 할 때? 같아질 때. x가 4일 때. 맞아? 등호는 항상 둘이 같을 때라고 했거든. 더하기를 연결하고 있는 둘이 같을 때. 같은 게 뭐야? x가 4인 거지 뭐. 그치? 근데 여기서는 x가 9분의 1일 때. 즉 얘가 최소값으로서 얘가 잠깐만 잘 봐. 얘만 놓고 보면 2루트 4x보다 큰 게 맞아. 얘만 놓고 보면 2루트 x분의 9보다 큰 게 맞아. 근데 얘가 최소가 될 때 얘도 최소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야. 얘는 최소지만 얘는 살짝 빗나가 있을 거라고 최소값에서. 즉 동시에 최소가 나와서 나오는 24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잘 기억해놔. 하나의 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데 이거는 어차피 8을 넘어가서 할 줄 알았지? 다시 하나의 식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한 방에 가는 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근데 문자가 2개 이상 등장해가지고 한 방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나왔어. 그럴 때 뭐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따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뭐 3개가 동시에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이 풀이 자체가 알았지? 얘가 최소를 가지면서 동시에 얘도 최소를 갖는 경우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조심해야 되는 녀석들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이거는 문제 정도로만 좀 해놓고 이거 틀렸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뭐 필기만 하던가 하고 쉬었다가 함수로 넘어갑시다. 오늘부터 하는 함수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 하를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어렵거나 한 거는 아니라서. 알았죠? 그 함수가 그 함수 맞아요. 그냥 고등 수학에서 나오는 더 복잡한 함수인 것 뿐입니다. 그치.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링컨 차는 이쁘진 않지. 자, 한번 생각할게요. 함수로 갑니다. 펑션. 얘들아, 너네 함수라고 하면 중딩 때 어떻게 배웠어?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기억나? x 더하기 1이라는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 치자. 그럼 뭐야? x에 1 넣어주면 뭐 나온다? 2 나온다. 그치? 그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하잖아. 함수라고 하면은 너네 가볍게 생각해줘 얘들아. 함수를 영어로 뭐라 불러? 모르나? 펑션. 오. 내가 뭐라 했어? 아 그래? 아 그렇게 했구나. 아무튼 함수를 영어로 뭐라 불러요? 펑션은 펑션. 맞죠? 펑션. 다른 뜻 뭐 있어? 뭐 기능. 그렇지? 너희들이 함수를 잘 이해하려면 리모컨을 생각하세요.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봐. 하나의 기계를 생각을 해봐.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하는. 오케이? 자판기를 예를 들어보자. 리모컨을 예를 들어보자. 여기 있는 버튼 하나를 다 X라고 생각을 하세요. X 값들. 버튼 하나 똑 눌렀어. TV 전원이 켜졌어. 버튼 하나 다른 버튼을 딱 눌렀어. 뭐 소리가 올라가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뭐 소리가 내려가고 뭐 채널이 내려가고 뭐 이런 거 기능들이 다 있다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집합 x라는 것이 있고 집합 y라는 것이 있을 때 방금 내 같은 예시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x라는 집합은 버튼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y라는 집합은 각각의 기능들을 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대응을 시켜주세요가 뭐냐면 하나당 하나를 연결을 해주는 거야. 버튼 하나당 기능 하나, 버튼 하나는 기능 하나, 버튼 하나는 기능 하나, 이런 연결을 시켜주는 걸 우리는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이건 상식이에요. 알아두세요. 알았죠? 각각의 원소들을 뭐 해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거.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봐. 함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존재한다. 수학에서는 보통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함수 가라고 하자. 대응을 시켰어. 원소들을 내가 연결을 시켰는데 반드시 연결을 시켰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무엇일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지울게요. 요거 하기 전에 용어 설명 잠깐만 좀 하고 갈게. 자, 잘 봐. 요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때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호가 아니라 그림으로는. 근데 여기서 화살표를 보내는 쪽 버튼으로 치면 버튼들의 집합은 이름을 정역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집합은 공역이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근데 버튼들이라는 거는 이 리모컨에 한정돼서 여기에 있는 버튼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리모컨의 기능이라는 거는 에어컨 리모컨에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고 TV 리모컨의 기능들도 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야? 이게 뭐지? 에어컨인가? 에어컨이네. 뭐 빔 프로젝트에 대한 리모컨 기능들도 다 있어. 집합들에는 모든 리모컨의 기능들을 싹 다 넣었다고 쳐봐. 그때 LG에서 나오는 이 리모컨의 기능들이라고 하면은 이걸 누르는데 갑자기 TV 버튼이 바뀌면 안 되지. 에어컨인데. 에어컨 관련된 쪽으로 쫙 다 대응할 겁니다. 맞죠? 뭐? 정역의 원소들이 대응되는 놈들만 쫙 골라보니까 공역의 집합에 일부분만 대응하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대응을 받은 공역들의 원소를 우리는 묶어서 뭐라 부르게 되냐면 치역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알았죠? 요 명칭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연결시킨다. 원소들끼리 대응시키기만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라 그래. 함수로서 정의를 만족을 해서 함수로서 조건을 만족을 해서 진짜 이게 함수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펑션인 제대로 된 펑션을 하는 펑션이야. 함수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작동을 해야지. 버튼 이걸 빵 눌렀어. 파란색 버튼 보이지? 파란색 버튼을 빵 눌렀어. 나는 대응시킨다고 대응시켰는데 파란색 버튼을 딱 눌렀어. 아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제대로 된 리모컨이니? 잘못된 거지 그거는.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경우? 어느 한 버튼 정의역의 어느 한 원소는 어느 한 원소가 아니라 모든 원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 다 대응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서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로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대응을 시켜봅니다.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지혜야 왜? 이 녀석 대응에 참여 안 했잖아. 그냥 함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 함수예요? 아니에요? 왜? 대응에 참여 안 했잖아. 그럼 이거는 함수일까 아닐까? 지금부터 설명한다. 자, 두 번째. 파란색 버튼을 딱 눌렀어. 에어컨이 꺼졌어. 파란색 버튼을 눌렀어. 에어컨이 켜졌어. 제대로 작동하는 거지. 꺼지고 켜지고 온오프. 근데 한 번 딱 눌렀어. 에어컨이 켜졌어. 한 번 딱 눌렀어. 갑자기 냉방이 켜져. 한 번 딱 눌렀어.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 한 번 다시 똑같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파워 냉방이 돼.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아닌 거야? 한 버튼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에어컨 리모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오케이? 정역의 모든 원소는 공역의 원소로 대응을 하는데 오직 해야겠다. 공역의 원소로 대응하는데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 이거 다시 질문.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만 되는 그러면 누가 문제야? B가 문제죠. B가 두 군데로 가고 있는 게 문제지. 그럼 다시 질문. 얘는 어때? 함수 아니야? 함수예요. 오케이? 실제 기능이랑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 버튼 하나당 기능 하나는 작동하잖아. 맞죠? 이거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거를 반드시 만족시킬 때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한테 이제 참거짓 문제라던가 하는 걸로 다음 중 함수인 것은 또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알았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함수로서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문제 잘 나와 있나 모르겠다. 거기에 있는 녀석 있어? 7번이 어디 있어? 아, 어쩐지. 응? 아, 기본 문제 7번. 아, 이거 말고. 난 개념 설명에 나오는 거. 없지? 함수의 조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알았죠? 꼭 기억하고. 아까 너희가 말한 7번 문제 이런 데서 함수인 것을 찾으세요 하는 것도 잘 찾아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것만 하고 나면 거의 다 끝났어. 오늘 하려는 내용은 거의 다 끝났어. 오늘 내용은 별로 거 없어요. 알았죠?
함수 그래프 이런 건 안 한다 나는. 넘어가도 되겠니? 예. 자, 그러고 나면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게 사실 너희들이 이해하면은 되게 쉬운데 이해하는 과정에 이 필기를 하는 거 내가 써주는 게 사실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보자. 두 개의 함수가 똑같다 라는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리모컨 두 개가 똑같다 이 정의가 뭐야? 무조건 생긴 게 똑같아야 같은 리모컨이니? 아니잖아. 좀 생긴 건 달라도 색깔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면 같은 리모컨이라고 할 수 있지. 맞죠? 누구는 LG 에어컨에만 작동하고 누구는 삼성 에어컨에만 작동해. 그러면 다른 리모컨이 명확하지. 근데 똑같은 LG 리모컨에 똑같은 작동을 하는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리모컨이면 똑같은 리모컨을 할 수 있겠다, 그치?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리모컨도 생긴 건 전혀 다른데 똑같은 얘의 리모컨이야, 둘 다.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런 거지. 알았지? 알았지? 자, 서로 같은 함수는 생긴 게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잘 똑똑히 넣어두세요. 알았죠? 생긴 게 똑같을 필요는 없고 결국 함수는 기능에 대한 얘기라서 기능이 똑같은지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f라는 함수가 있어.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g라는 함수가 있어. 생긴 게 달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알았지? 언제? 그거를 지금부터 찾으러 갈 거야. u라는 집합에서 v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해볼게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만족이 돼야 될까? 일단 버튼들이 똑같아야지. 버튼이 같아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녀석으로 연결이라도 시킬 수 있지. 이쪽 리모컨에 있는 버튼이 8개 있어. 이쪽엔 7개밖에 없어. 같은 리모컨이 될 수 있겠냐? 절대로 불가능하겠지. 맞죠? 맞죠? 정의역이 뭐 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됐니? 됐니? 네. 두 번째. 정의역이 똑같아. 버튼이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똑같은 버튼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번호를 매겼다 치자. 똑같이 A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삑 누르면 똑같은 작동을 해야 돼. B를 딱 눌렀어. 에어컨이 똑같이 켜져야 돼. 꺼지고. C라는 버튼을 눌렀어.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야 돼. D라는 버튼을 눌렀는데 똑같이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그 대응 관계까지 다 똑같아진다면 그때는 함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뭐? 요 필기를 잘 봐. 대문자 x 정역의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그에 대항하는 f에 집어넣은 y값 기능이지. 과 g에 넣은 값 두 개가 뭐해지는 거? 같아지는 거. 그럴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질문. 집합 f 집합이 아니라 함수 f라는 것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gx는 x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다 치자. 두 함수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정의역에 따라서. 내가 말했잖아. 생긴 게 달라도 같은 함수 될 수 있다니까. 정의역만 잘 조절해주면. 뭐가 되면? 예를 들어서 0과 1을 가져봐. 얘도 정의역이 0일이고 얘도 정의역이 0일이라고 쳐봐. 0 넣어봐 뭐 나와? 여기 0 넣어봐 뭐 나와? 똑같네. 두 번째 1 넣어봐 뭐 나와? 1 넣어봐 뭐 나와? 그럴 때는 똑같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됐죠? 여기로 들어가자. 그러면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라고 해서 a 거꾸로 뒤집은 거 오랜만에 또 본다. 그치? 그냥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같다면 돼 라고 이해만 해두세요. 알았죠? 그것만 잘 밝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됐니? 어디 있어 너희들은? 118페이지에 개념 플러스 제일 위에 뭐라 돼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괄호 1번 정역과 공역이 각각 서로 같다. 자, 여기서 공역도 같으세요 라고 하는데 공역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정역만 같으면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정역만 잘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와 gx가 같다. 아, 이거 방금 내가 말한 거, 기호로 써준 거를 한글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치?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서로 같은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또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역 x의 뭐 집합을 구하시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아셨지, 정하나? 자, 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디? 118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뭐 있어? 기념 플러스 말고. 3번 여러 가지 함수. 보이나? 보이나? 요거는 이 필기 책 내용 가지고 설명 좀 할게요. 여러 가지 함수는 크게 네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형.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어? 세 번째 상수함수, 네 번째 항등함수. 순서 바뀌었네. 아무튼 그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죠? 쉬운 거부터 할게요. 항등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있어. 얘들아, 항등하면은 뭔가 수학상에서 항등식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치? 맞지?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항등이면 뭔 거 같아? 항상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항등함수가 뭐 항상 같은 거 맞긴 맞아. 항등함수가 뭘까? 도대체 뭐가 같은 걸까? 함수가. 함수가 같다. 뭔 소리야? 항등함수가 뭐예요? 잘 기억해놔. 상수함수는 뭐야? 말 그대로 상수값이 나오는 거. 일정한 수가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그러지. 아,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y값들이 다 같을 때, 그때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항상 같다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등함수를 항상 같다라고만 기억을 하면은 헷갈려. 상수함수는 헷갈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항상 같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뭐가 같은지까지 잘 기억해야 돼. 상수함수는 뭐라고?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나오는 y값들이 항상 같은 거. 그게 상수함수예요. 즉 어떤 x를 넣더라도 상수값이 일정한 수가 나오는 것이, 그런 함수일 때 상수함수를 부릅니다. 맞나요? 항등함수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야, f에다 x 넣으면 x 나오는 함수. fx는 x예요. 이거예요, 이거. 알았지? 절대로 y는 x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y는 x 말고도 fx는 x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뭔 개소리지? 좀 이따 볼게. 상수함수 갑니다. 상수함수는 뭐야? fx는 c. 모든 c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를 넣으면 c 나오고, x를 넣으면 c 나오고, 1 넣어도 c 나오고, 3 넣어도 c 나오고, 100 넣어도 c 나오는 녀석. fx는 c를 상수함수로 부릅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y는 c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뭔 개소리인지 지금부터 봐볼게. 자, 지혜가 먼저 해볼까? 자꾸 지혜. 자, 지혜야.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 아니,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정의역을 조절하면 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통은 정의역을 주고 이게 항등함수냐? 라고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때는 하면 돼. 지금은 거꾸로 찾아가는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봐. x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정의역이 만약에 0과 1이 되면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요.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 자기 자신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 자신 나오니까 얘는 항등함수야. 그래서 내가 fx는 x라고 하는 게 의미를 해석을 하세요. x를 f에 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 이 의미야. 근데 y는 x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y는 1x 그거밖에 없잖아.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다른 식으로 나와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fx는 x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걸 해석을 하라고 의미적으로. 알았죠? 그럼 하나 더 질문. 상수함수도 마찬가지. 전혀 y는 3, y는 5와 같은 y는 상수꼴이 아닌데도 상수함수 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언제? 제일 대표적인 예시 이거. 또 이거? 정의역을 멀어주면 마이너스 1과 1로 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 1만 나오는 상수함수네요.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에서는. 이 얘기입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상수함수고 이게 항등함수예요. 알았니?
옆에다 예시 잘 써놔. 알았지? 항등함수 옆에 상수함수 옆에 예시 잘 써두세요. 이런 것도 상수함수라고 각각 항등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고지 문제 조심해야겠다, 그치? 항등함수인 걸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막 항등함수 찾으러 가서 y는 x만 찾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서 항등함수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넣어 보셔야 돼요. 알았죠? 정현씨 알았죠? 오케이. 저 예시만 좀 마저 쓰고 다 되면은 앞에 거 다시 할게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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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니? 오이 갈게요. 자 가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서 무슨 함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오케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이름도 비슷하다. 1대1. 야 근데 1대1이 뭐야? 농구 좋아하냐? 다시 물어볼게. 농구 좋아하냐? 아 그럼. 자 그러면 농구에서 주로 쓰는 뭐 용어 중에 1대1 마크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축구도 있잖아. 1대1은 뭐야? 싸우기는 왜 싸워? 농구를 하는데. 붙는 거. 1대1로 말 그대로 담당하는 거. 내가 너를, 지혜가 경원이를, 뭐 성우가 준하기를 한 명당 한 명씩 마크하는 거. 그걸 1대1이라고 본다, 그치? 맞죠? 맞죠? 갑시다. 1대1 함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와! 됐다 중요한 거 나왔는데? 이 뭔 개소리야? 잘 읽어봐. 서로 다른 정역은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이 얘기야. x1, x2는 f에 들어가는 놈들이니까 정역들이다, 그치? 정역인데, 정역 원소들인데 서로 다르면 f에 넣은 값, 함수값이라고 그러거든. 함수값들이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얘랑 얘 다르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다른 데로 가라는 거. 그게 1대1인 거야. 됐지? 됐지? 끝. 그게 다야. 근데 이거 되게 안 외워진다. 오케이? 나중에 너희들이 수투래. 그 8월 달에, 7월 달에 2학기 거를 대비하러 갈 거잖아. 그때 내가 1대1 함수 이런 걸 물어볼 건데 그때부터는 외워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막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라고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되고. 왜? 보기에 저게 나와. 기억 니은 덱에서 아예 제가 나와서 저거를 못 읽으면 못 찾는 문제가 나와. 또 함수 fx가 저식을 만족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해석 자체를 못해서 틀려요.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당신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몇 번? 87번 봐봐. 알았어요. 87번 봐봐. 안 넘어가. 87번 봐봐. 87번은 뭐라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중간쯤. 중간 뒤쪽쯤. 뭐라 돼 있어? 그렇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를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한 얘기다, 그치? 네, 그거를 못 읽으면 이게 뭐지? 아, 나 봤던 것 같은데 이러고 끝나. 그냥 딱 보자마자 뭐야? 1대1 함수잖아. 알았지?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근데 거기서 1대1 함수보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 1대1 대응. 함수 4개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인데 똑같아. 1대1인데 대응.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면 약간 이름에서 뭔가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두세요.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들 중에서 1대1이라는 조건만 만족을 해주면 되고 1대1 대응은 거기서 좀 더 까다롭게 해줘야 됩니다. 1대1로 대응을 시켜주세요. 함수 자체가 대응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1대1 대응은 이거야. 함수에는 이런 녀석들도 있어. 이런 것도 있다, 그치? 1대1이 아닌 것들도 있다, 그치? 근데 1대1 함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이런 것들 1대1 함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1대1 대응은 뭘 하고 싶냐면 대응,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를 전부 다 1대1로 대응시키고 싶은 거야. 누구?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야. 비는 놈. 알았죠? 그래서 이게 없어야 돼. 그 말은 뭐야? 모든 공역이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해서 치역이 되시오.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알았나요? 자, 가본다. 1대1 함수의 조건은 그래서 뭐만 만족하면 돼? x1과 x2가 다르다. 그러면 fx1과 fx2도 달라지세요 라고 나옵니다. 알았죠? 근데 누구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라는 것도 일단 만족하는데,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만족해야 되냐면 모든 공역들이 대응에 참여해서 치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추가로 만족시키라고. 알았죠? 둘 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알았니? 네. 그렇게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럼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집합의 원소는 더 적어지지. 함수는 개수가 종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함수인 것 중에서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1대1 대응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지혜씨?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 하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43번 풀어보세요. 10초 드립니다. 43번이요. 네. 43. 거의 원어민인 줄. 43. 자, 10초 지난 것 같은데. 정한이, 네. 다 몇 번? 2번? 이 새끼야! 네 눈에 익은 걸 고르지 말고, 네 쪼대로 고르지 말고요. 제대로 함수인 것 찾아라. 함수인 것 찾아라. 함수의 그래프인 것 찾은 거는 다음 중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진짜 함수를 찾아봐. 이 얘기야. 함수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너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 함수의 조건이 떠올라야 되고, 함수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없니? 있네. 뭐라 그랬어? 모든 정의역 대응에 참여. 또 모든 정의역은 하나로만 대응. 이 미친 자야. 여기 있는 이 x1이라는 원소 한번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두 군데로 가잖아. 이거 어떻게 함수야? 원이지. 이거는 네 눈에 그냥 원의 방정식 익숙한 거 고른 거잖아. 다시 골라. 몇 번? 어? 너 쫄았지? 조금 언성 높아지니까 이제 또 쫄았지. 혹시 또 치면 어떡하지? 쫄았지 너. 쫄지 마세요. 3번. 그렇지. 3번? 뭐야? 위치가 왜 이래? 3번이 왜 여기 있어? 5번, 5번. 5번이 답이지, 임마! 3번. 이게 함수. 다시 잘 봐. 정역의 원소가 하나로만 가는지 좀 보라고. 네가 좀 찾아봐. 여기는 엑선의 원소 뭐로 가는데?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고 다 가네. 야, 정역 하나가 모든 실수 공역이랑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수야? 다음 몇 번? 이 정역의 원소는 여기로만 가고 이 정역의 원소는 여기로만 가고. 그래서 함수인 거 찾을 때는 보조선 누구를 그어줍니다? 보조선 세로 방향 보조선 그어봐. 아무렇게나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나면 돼. 실패지. 실패지. 드르륵도 실패해요. 실패지. 실패지. 너무 많이 만났잖아. 다 탈락. 그렇게 사는 거다. 알았지? 그러면 하나 더. 67번으로 갑니다. 67번으로 갑니다.
1대1 대응인 거 찾으래. 얘들아 67번 봐봐. 비슷한 문제다 그치? 네. 근데 방금 문제는 함수인 걸 찾으라고 했다면 67번은 1대1 대응인 걸 찾으래. 찾아보세요. 역시 10초만 드립니다. 네 67번. 되나요? 아, 내 목소리가 약간 크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알았죠? 요즘은 너희들 수업 때는 내가 최대한 줄여서 한다고는 하는데 한 번씩 이제 확 부를 때 소리를 좀 크게 지를 때 있어. 알았죠? 목소리가 좀 많이 커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끔씩 저기 아영이도 그렇고 어머 깜짝이야 막 하던데 수업 중에. 됐니? 네? 정하나! 네? 몇 번이야? 2번. 뒤지고 싶냐? 찍지 말랬지 내가. 대가리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지혜야 네. 몇 번? 5번? 그렇지 이거지. 일단 1대1 대응도 아까 방금 내가 여기 그랬던 거 생각나나? 1대1 대응 밖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 밖에 함수가 있어. 일단 함수인 것 중에서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4번 탈락. 그래서 함수 자체가 아니잖아. 그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1대1이 아니라서 틀렸다라는 건데 1대1이 아닌 이유 다시 한번 잘 봐. 1대1 뭐가? 함수인 걸 골랐으면 모든 정역은 다 참여했어. 더 이상 안 봐도 돼. 뭐만 잘 봐. 서로 다른 정역이 서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혹시 서로 다른 정역이 같은 곳으로 가진 않았는지, 공역 하나가 정역 2개랑 대응하진 않는지 찾아봐야지. 공역 하나를 봐야 되니까 옆으로 보조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2개 만났네? 탈락. 너무 많이 만났네?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세로로 보조선을 그어봐도 다 하나 만나네. 함수 맞아. 옆으로 보조선을 그어봐도 다 하나 만나네. 1대1 맞아.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셨죠? 어때요? 한번 쉽죠? 이거예요. 이 자식아. 알았니? 다시 돌아가도 되겠니? 그래요. 고마워요.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가자? 44, 5, 6, 7, 8, 9번 가는데 유형 2번, 44번 쪽 갈 건데요. 여긴 쉽다 그죠? 아까 내가 fx1 이런 걸 뭐라 불렀냐면 함수값이라 불렀습니다. 명칭 익숙해지세요. 함수값이라 부르는 거는 f5 같은 거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지? f4가 8이라는 걸 가지고 뭘 찾아야 돼? a 찾아야지. 4 넣으면 8 나온단다 얘들아. 4 넣어봐. 10인데 8 나와야 되는데 a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4니까 5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 그렇지. 답은 얼마? 그렇지 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쉽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보고 너희들 읽어주면 되는데 48번은 뭐야? fx라는 함수를 뭐 하고 있어? 범위에 따라 다르게 함수. 그럼 뭐야? 여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넣으면 되고 여기는 1보다 작은 것만 넣으면 됩니다. 3 넣으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위에다 넣으면 되겠지? 3 나와요. 600에 3. 마이너스는 여기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잖아. 넣어주세요. 얼마 나와요? 1. 더하면 얼마예요? 4. 됐다 싶다 그쵸? 이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니지. 물론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건 밑에 거는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야. 다음 장 넘어가서 56번 같은 거 일단 56번은 사실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은 고1입니다. 중학생이 아니라 고1이면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방향은 내가 살짝 잡아줘야 돼요. 자, 잘 봐. 지금 같은 문제에서 F2 하나 띡 주고 나서 F-1을 구하세요. 양수값을 하나 주고 나서 양일 때의 함수값을 하나 주고 나서 음일 때의 함수값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바로 0입니다. 0. 그래서 x, y에 모두 다
0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F빵은 F0 더하기 F0, F빵 더하기 F빵. 그래서 하나 넘어가면 빵빵 사라지고 F빵은 뭐가 나와요? 빵 나와요. F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X에 뭐 넣는다? 이렇게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F빵은 하고 나와. 우변은 이두개는 바꿔도 돼요. 상관없어. 어찌됐건 얘는 빵, F2는 주어져 있고 F-2는 어머 내가 찾고 싶은 거 나왔네?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죠? 이해됐니? 강정 됐니? 문지 됐니? 고장 봤어요 문지혜 씨.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식은 똑같이 줬어요. 정말 표정 좀 밝게. 왜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야 이거. 거의 회색이 되어가고 있어. 가자. 줄게. 구해볼래? 만약 이 문제다. F1을 줬고 F3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F를 너무 심플하게 줘서 조금만 바꿀게. 값만 살짝 바꿀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는 내가 양의 정역이 양수일 때 값과 음수일 때 값이 나와 있으면 0을 거쳐가라 그랬어. 이번에는 근데 그냥 양수고 양수일 때잖아. 0을 거쳐갈 필요 있다 없다? 키워가기만 하면 돼. F2는 F1 더하기 F1이에요. 6. F4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끝. 이 시에다 그냥 대입하면 돼. 1 넣고 2 넣고. 알았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가끔 나오기는 해요. 56번만이라도 잘 봐둬요. 알았죠? 그래서 사실 유형 4번은 지금 하는 이 1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하고 싶은 문제들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생각하는 거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나서 2학기 때 뭐 똑같이 이제 여름방학 때 넘어가면 기억을 하면 천재지. 기억 못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56번에서 살짝 나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57번, 8번이 이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셔야 돼요. 오케이? 처음부터 56번은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보세요는 아니야. 알았지? 예. 유형 5번 서로 같은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서로 같은 함수 이다 아니다를 구분한 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걸로 대체할게요. 넘어갑니다. 다음 장 가봐요. 자, 문제는 이거다. 어디? 유형 7번에 사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69번 별표, 70번 별표, 71번 별표 3개 다 중요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여긴 없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없어 여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집에서는 없으니 그거는 뭐 다음에 나오면 하도록 하고. 자, 거기 들어봐요. 몇 번을 먼저 풀 거냐면 70번을 먼저 풀 겁니다. 70번 뭐 하래? 마지막에 결국 물어보는 게 뭐야? A의 최소값? 그 전에 이거는 마지막 답을 뭘 쓸래니까 그 전에 1대1이 되도록 하는 거지. 센으로 넘어가 보면 이 유형의 문제를 뭐라 부르냐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드는 거.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 이런 문제로 나와 있어. 이런 것들을 유형을 싹 모아둡니다. 그것도 1번, 2번 두 개의 유형으로 쪼개져 있어요. 쌤은 그냥 1대1 대응이라는 큰 유형 안에 하나로 넣어놨지. 이거는 따로 끄집어내야 되는 유형입니다. 알았죠? 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70번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 번째 거는 형태만 보여줄게. 첫 번째는 두 번째 거구나. 첫 번째 거는 어느 하나의 x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만 범위를 나눠 놓은 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책이 없어. 정형의 범위를 a, b 사이로, 공형의 범위를 pq 사이로 만들어 놓은 문제. 즉 이 안쪽만 보고 싶은 문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정형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겠어? x는 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 이렇게 해서 시작할 겁니다. 공역도 마찬가지. 알았죠? 알았죠? 어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k와 k 하나 가지고, 물론 달라질 수는 있다. 그게 같고 다르고가 중요한 건 아니야. 정역도 큰 쪽, y도 큰 쪽 하면서 한쪽만 이렇게 나누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잘 기억해놔. 뭐냐면 또는 이건데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보통 한쪽은 줍니다. 한쪽은 줘요. 큰 쪽과 작은 쪽 둘 중에 한쪽은 줘. 만약에 그 한쪽에 직선이 있었는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한번 증가하기 시작했지. 그럼 오른쪽 함수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 계속 증가해줘야 됩니다. 왜? 감소로 딱 바뀌는 순간 더 이상 1대1이 아니게 돼. 오케이? 감소로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증가로는 돼. 그 중에서도 뭐? 떨어지면 안 돼. 왜? 1대1 대응이니까 모든 공역이 대응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공역 대응에 참여 안 한 거거든. 그 다음에 내려와도 안 돼요. 1대1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딱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감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소면 감소 연결시켜 주세요.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얘기야. 알았니? 두 번째,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동시에 지나는 이거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걸 만들면 되는데, 없어서 그냥 그림만 그려 놓으세요. 알았죠? 이것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또는 둘 다. 알았죠? 얘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거기서 이쪽 사분면 방향으로 끝없이 가져야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69번 풀어볼게요. 아니 70번이지. 70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는 걸 먼저 봤니? 이제 A의 최소값이 먼저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드는 문제네 라는 게 먼저 보여? 먼저 보여? 그러면은 뭘 봐? fx의 정의역 x를 잘 봐. 어떻게 돼 있어? 0보다 큰 놈, 0보다 작은 놈으로 쪼개져 있는 거 보여? 몇 번 문제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 문제인 게 보여?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나와 있는데, 어머, 오른쪽에서 기울기 양수래요. 네네, 알아요. 양수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왼쪽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다? 역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누가 양수? A가 양수. 알았니? 오케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고요. 끊어지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거는 0 넣었을 때 값 비교하는 거라서 끝.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누구? 69번과 71번은 별표 쳐놨지? 몇 번에 해당하는 거겠어? 69번을 해석할게.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도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네.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k, k를 지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잘 한번 풀어보세요. 69번 별표 하나 쳐놨지? 네. 그거 가지고 마저 풀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유형 9번 별표, 유형 자체를 별표 쳐놔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